안녕하세요. 저는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라고 뉴욕에 헤드쿼터가 있고 실리콘밸리랑 샌프란시스코에 오피스가 있는, 저는 샌프란 베이스로 있는 프린시플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0년에 뉴욕에서 시작해서 되게 작게 초기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 아실 만한 회사들이 뭐 킥스타터라던가 비욘드 미트, 블루바틀 커피, 레딧, 코라 이런 곳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2016년, 17년부터 크립토 쪽에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18년에는 아예 크립토 데디케이티드 비이클 콜라보레이티브 커런시, 콜랩 커런시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총 운용 자산 규모는 뭐 한 빌리언 플러스기는 한데 크립토는 아직 좀 얼리긴 해서 최근에 크립토 펀드를 두 번째 펀드도 레이즈라고 해서 뭐 투자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아실 수도 있는 회사들이 크립토 씬에서는 뭐 스타크웨어라던가 레이어 2, 그리고 타곰이라는 원래 인스티튜셔널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런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가 코인베이스에 인수가 돼서 코인베이스 IPO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뭐 토큰 쪽으로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솔라나나 아발란치 같이 레이어 1 프로토콜에도 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속 early stage 쪽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러니까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는 다 그러니까 뉴욕이랑 샌프란에 팀이 있어가지고 저 빼고는 거의 다 미국인, 뭐 다 미국인이고 뭐 저도 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계는 저밖에 없고요. 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좀 투자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크립토도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도 많이 하고 있고 원래 한국에서 그냥 스타트업에도 몇 군데 투자하는 데가 있어서 아실 만한 또 뭐 한국의 큰 회사 중에 많이 커진 소카에도 초기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P2P 핀테크 회사인 랜딧이라는 데도 투자를 했고 최근에 뭐 콘텐츠 테크놀로지스라던가 그런 데도 투자를 해서 제가 아마 좀 한국이나 아시아를 다 맡아서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겸사겸사 올해 자주도 더 나오려고 하고 더 올해 아마 한국이랑 아시아 쪽을 포커스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한국에 워낙 크립토 씬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크립토 하시는 뭐 파운더 분들이나 뭐 알고 지내시던 뭐 부철민 대표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뭐 원래 해시드에 계시던 뭐 공동 창업가셨던 뭐 박진우 대표님, 이제는 대표님이 되신 뭐 오프라는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게 되었고, 네, 한국에도 어쨌든 뭐 거기 말고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해서 네, 제가 뭐 거의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파운더나 좋으신 뭐 스타트업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만나 뵈려고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콜랩이랑 콜랩 커런시는 그 매니저들이 다른가요? 아니면 펀드만 다르고 실제 운용은 같이? 원래는 되게 비슷하게 돌아간다 때문에 크립토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early stage equity 투자랑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래빗홀에 한번 빠지면 그냥 계속 이것만 파다 보니까 저도 실은 2017년 6년 때부터 콜라보레이티브 펀드 안에서 크립토를 제가 제일 많이 했었고요. 하다 보면서 2018년에 또 다른 그러니까 파트너분을 모셔오면서 스티브라고 원래 지금 오레곤 대학교 University of Oregon에서 파이낸스 프로페서로 계신 분이 파트너로 오시고 2018년에 그리고 같이 일하던 뭐 일도 하고 또 학생이었던 친구가 조인을 해서 또 NFT 쪽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원래는 비슷한 좀 시스터 펀드 완전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같은 팀이었는데 이제는 2020년 이후에 조금 리걸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 로지스틱스한 부분 때문에 아예 좀 스핀오프가 됐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긴 한데 뭐 그쪽도 콜랩의 패밀리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까지도 뭐 콜랩 커런시 투자도 되게 많이 보고 있고 가깝게 뭐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도 하지만 콜랩 커런시도 하고 또 저희가 원래 투자를 많이 하는 뭐 기후 변화 쪽에 크립토 쪽이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지금 레이어 1에도 뭐 솔라나나 지금 또 뭘 하셨다고요? 애벌란치도 애벌란치도 했고요. 했고. 네, 완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초기는 아니었고요. 거기는 오히려 퍼블릭 마켓에서 또 저희는 토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도 네, 많이 가격이 빠졌을 때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었고. 그러면 세컨더리 마켓에서도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 할 수 원래 다 할 수 있기는 했는데 많은 VC 펀드들도 실은 그래가지고 뭐 실리콘밸리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었고요. 뭐 투자도 그냥 편하게 사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근데 그게 펀드의 어느 정도 부분이 넘어가면은 파일링을 해야 돼서 그 밑에 보통 한 20% 미만에서는 꽤 많이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퍼블릭 스탁에도 할 수 있고 디스트레스 뎃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는 있는데 그 VC 펀드들은 그게 보통 한 20%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좀 뭐랄까 법률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예 좀 스트럭처를 바꿔야 돼서 네. 그래서 많은 뭐 크립토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은 아예 헤지 펀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뭐 패러다임 같이 아니면은 드리슨 같은 A16Z는 뭐 제가 알기로는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s RIA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근데 펀드 자체는 다 VC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포트폴리오 여쭤보니까 그 방금 김희수 이사님이 지금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최근에 라운드 끝났다는 스타크웨어 네. 거기에도 초기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타크웨어도 극초기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뭐 거기도 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교수님 프로젝트기도 하고요. 뭐 아직까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코파운더로 계셔서 되게 테크니컬한 팀이었고 만난 건 2018년 정도에 만났는데 워낙 또 유명하다 보니까 뭐 라운드 자체도 핫했었고 그때는 또 뭐 그때 비슷하게 교수님들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몇 개 있었거든요. 뭐 아벨란치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 알고랜드도 있었고. 네, 실은 저 알고랜드도 투자했네요. 네, 초기에. 알고랜드는 정말 초기에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땐 그게 가장 좋은 뭐 투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네. 근데 그러면 다른 레이어 원들 어떻게 보면 경쟁인데 그렇죠. 네.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게 약간 그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없나요? 아마 그게 뭐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그 하나하나의 블록체인마다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던가 거기서 일어나는 커뮤니티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서 뭐 당연히 이더리움에도 저희는 투자했으니까 다른 블록체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투자 건수를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밍을 좀 더 포커스한 팀이 많다던가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랑은 다르게 좀 더 뭐 속도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항상 한 뭐 세컨드 제너레이션 블록체인 같은 느낌들이었으니까 뭐 아발란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뭐 컨플릭트가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에퀴티 투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운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적인 부분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위너 테이크 all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딜 소싱 어떻게 하세요? 그런 여러 레이어 원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뭐 저희가 찾아간 경우도 있고요. 네, 다른 투자자분들이랑 뭐 미국에 있는 탑티어 VC들하고 뭐 저희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찾아가서 네, 부탁드려서 거의 제발 좀 돈 좀 받아달라고 네, 그렇게 보통 인기 있는 딜들은 룸을 달라고 서로 아우성이잖아요. 뭐 그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핫할 때는 그랬고 뭐 지금은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콜랩이 투자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룸을 배정 받는 편인가요? 뭐 그러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 투자한 회사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리드를 하려고 하고요. 뭐 초기에야 저희도 아직 막 브랜드 네임이나 크립토 안에서는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지가 않아 가지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저희 펀드 이름 같이 콜라보레이티브하게 같이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통 저희가 리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콜리드를 해가지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오프 같은 프로젝트 마이리 거기도 뭐 해시드랑 저희가 콜리드를 했고요. 나머지 최근에 투자한 한국 관련된 뭐 프로젝트 눅스라던가 애니크래프트라는 프로젝트들도 다 저희가 리드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라운드도 저희가 거의 다 꾸려줬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같이 어떤 투자자들 같이 초대도 해주고 네, 같이 하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뭐 저희를 좋아하는 다른 투자자 친구들도 저희를 인바이트 할 때도 되게 많고. 네. 뭐 그때 가장 성공한 투자는 뭐셨어요? 뭐 아직 저도 못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멀티플로만 봤을 때는 알고랜드도 워낙 극초기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 하나가 뭐 one of the best일 것 같고요. 뭐 스타크웨어도 뭐 초기에 들어가서 뭐 최근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리퀴디티가 아직 있는 건 아니니까 뭐 $8 billion valuation을 찍기는 했지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페이퍼 머니여서 아직은 네. 뭐 되게 그거 말고도 뭐 코인베이스가 인수했던 회사를 저희가 두 개 정도를 뭐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는 바이슨 트레일즈라는 스테이킹에서 서비스를 좀 처음에 했던 거기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곰이라는 institutional prime brokerage 거기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저희가 초기 뭐 저희가 거의 팀을 만들어줘서 거기랑 파운더스 펀드랑 뭐 판테라랑 패러다임이랑 다 같이 저희가 투자했었는데 거기도 감사하게도 코인베이스가 둘 다 주식으로 인수를 해서 물론 캐시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좀 코인베이스 지금은 많이 테크 마켓 자체가 워낙 뭐 bear market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엑시스를 하셨어요? 엑시스를 한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저희도 보통 네, 엑시스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다 하진 않은 부분도 있고. 네. 딜 소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웹3 프로젝트가 만약에 시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딜 소싱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한 파운더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아니면 반대로 여기 이 팀 진짜 최고의 팀이다 아니면 만나봐라 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뭐 probability나 저희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많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최근에 투자한 뭐 눅스 같은 데도 오프의 박진우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신 건 아닌데 뭐 여기 이런 팀이 있고 이현일 헨리라는 뭐 원래 아이콘 계셨던 창립 멤버가 새로운 거 하는데 one of the best teams in Korea다 해서 만나 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한국은 좀 그런 것 같고 뭐 미국에서도 워낙 저희도 뭐 이제 좀 투자도 많이 하고 보니까 한 100개 이상을 벌써 했더라고요 저희도. 크립토만요? 네, 크립토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가깝게 지내는 파운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자 분들도 딜 쉐어링을 많이 해주고 뭐 그거보다 좀 더 네이티브하게 투자하는 걸 좀 소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솔직히 제가 막 하는 건 아닌데 저희 팀에 그러니까 NFT 쪽을 되게 많이 보는 파트너가 데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원래 타고 들어가서 무슨 콜렉터들이 정말 뭐 리스펙트하는 컬렉터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뭘 수집했는지 근데 그것도 다 월렛마다 되게 다르니까 네. 원래 막 이것저것 타고 들어가면서 그냥 진짜로 for fun 그냥 보는 거죠. 보다 보면 왜 여기에 투자했을까? 그럼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도 찾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아웃바운드도 많고 뭐 워낙 어떻게 보면 뭐그 beauty of blockchain은 진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어나니머스는 아니지만 뭐 스다르머스리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되게 뭐 베리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래 트래디셔널 VC 마켓보다는 더 오픈되어 있는 물론 그런 뭐 프로젝트나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으셨어요? 뭐요?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많죠. 네, 뭐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뭐 왜? 딱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제일 핫했던 아까 교수님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 중에 2017년 18년에 제일 핫했던 게 디피니티라고 지금은 아마 인터넷 컴퓨팅 플랫포밍 ICP인가 그 토큰이 있고 거기가 원래 그냥 제일 핫한 딜이었었어서 투자하고 싶다 해도 뭐 안 받아주는 네.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뭐 몇 군데 더 있는데 막 제일 떠오르는 건 지금 네. 디피니티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다오들이 네. 오히려 투자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크립토 펀드들을 평가해서 커뮤니티에서 평가해서 레이팅을 매겨서 룸을 주고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스시 수합도 뭐 최근에 그랬던 것 같고. 네네네네. 그러면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크립토 펀드들이 돈 외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고 뭐 실제로 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것 중에 물론 이거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리테일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호흡하는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LP라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금액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펀드를 갖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responsible하고 physically responsible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보면 펌프앤 덤프를 뭐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펌프앤 덤프 같은 것도 뭐 락포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VC들이나 지금 기관 투자자 분들은 레퓨테이션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못 할 것 같고요. 반대로 파운더 분들한테라던가 그러니까 뭐 잘하는 펀드들한테 자꾸 좋은 딜이 당연히 갈 거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커지고 싶은 프로젝트들은 물론 그러니까 리스팅을 하든 토큰을 제너레이트하는 이벤트를 하든 뭐 그런 리퀴디티를 발생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가는 팀들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스타크웨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일 거고 그러려면은 계속 큰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과 함께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거는 뭐 펀드들도 크립토 펀드들도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 큰 펀드들은 또 반대로 완전 극초기에 막 뭐 10억씩 투자하고 뭐 그 정도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갈린다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early stage 하는 팀하고 뭐 mid stage, late stage가 좀 계속 갈리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다오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인플루언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커지는 프로젝트들의 자금이 좀 뭐 많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는 그런 펀드들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 2018년에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DYDX 때문에 또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한 4년 기다린 건데 그게 네. 크립토의 호흡상 매우 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전통 에쿼티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4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네, 아마 근데 그게 또 다른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 펀드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average 그 타임 호라이즌이 한 7년 펀드 만기가 그죠? 네. 미국은 보통 10년이고 보통 익센다면 뭐 11년에서 12년까지는 좀 당연하게 average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물론 크립토 완전 네이티브 분들한테는 4년이 막 말도 안 되는 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저희는 트래디셔널 VC 펀드에서 왔고 또 저희 펀드도 뭐 VC 펀드이기 때문에 4년은 오히려 좀 더 길게 하지만 또 뭐 편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다 할 수 있는 충분히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 엑시를 빼먹었네요 저희가. 엑시. 스카이 메이비스에도 초기 완전 뭐 극초기라고 하면 안 되지만 뭐 초기에 투자를 해서 뭐 완전 빵 터지기 전에 너무 감사하게 투자를 하게 됐고요. 뭐 오히려 엑시 같은 경우가 제일 빨리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 초기 투자를 한 2019년인가 2020년인가 받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나서 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급성장을 해서 2021년에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초기는 아니었어요.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초기였죠.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유저 베이스였고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유저 베이스 한 100분의 1 거의 뭐 16,000, 17,000 유저가 될 때 되게 초기일 때 투자를 해서 실은 그 라운드 자체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핫한 딜이 전혀 아니었어서 아무도 뭐 투자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막 저희도 투자하자 막 해서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안 한다고 패스한 팀도 정말 많고 되게 몇 달 만에 막 말도 안 되게 급성장을 하면 진짜 라켓쉽 같이 빵 터져서
XE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트래디셔널 VC들도 뭐 최근 라운드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세코야라던가 뭐 라이트스피드라던가 그러면서 좀 더 크립토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많은 VC들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세도 있지만 또 거기서 나오는 뭐 레베뉴라던가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가 되었고 네. 근데 또 물론 뭐 그렇게 하이퍼 그로스를 겪으면서 성장통도 많았고 네. 최근에 로닌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면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거는 뭐 로닌 체인이 해킹이 됐는데 그거를 갚아주겠다 또 개발사에서 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쿨했던 것 같습니다. 쿨한 것도 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을 잘 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다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도 뭐 엑시가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스카이메이비스라는 회사가 있었으니까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줬을 거고요. 네. 저희도 실은 이사회 중에 뭐 보드 멤버로 있긴 하지만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이번에 로닌 해킹으로 뭐 300 밀리언이죠. 네. 그 전에 웜홀 해킹도 비슷한 규모였고 또 네. 웜홀 해킹은 그 점프 크립토가 또 다 갚아주기로 했고 이제 메이저 투자사였던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디파이가 탈중앙화를 지향하지만 오히려 디파이 유저들이 그 뒤에 누가 있느냐를 보고 어떤 기관이 투자를 했느냐 뒷배가 누구냐 단단하냐 이제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뭐 저도 동의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뭐 여쭤보신 부분에서 다오가 고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파운더 분들도 어떤 정말 명망이 그래도 좀 높은 그러니까 reputable firm들하고 일하는 걸 다는 아니겠지만 prefer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도 그 개개인의 뭐 결정이고 뭐 preference겠지만 네. 지금 100개를 투자하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결과도 나왔고 네. 그러면 기존의 에쿼티 투자를 하던 또는 웹2 회사들과 다르게 이 점은 웹3에선 꼭 봐야 되더라.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 리퀴디티 이벤트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되게 단축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갖고 가냐에 대한 거는 웹2랑 확연하게 다른 부분 같고, 어떻게 보면 웹2 펀딩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마일스톤을 달성하면은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뭐 그게 보통 매트릭이 있으니까 뭐 그게 레베뉴가 될 수도 있고, 뭐 유저 넘버 그로스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크립토는 좀 그게 없는 부분도 있고 그냥 진짜 팀만 보고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웃긴 소리지만 포모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차이점은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정말 맞는지는 상장을 하든 뭐 그렇게 리퀴디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갈리는 거니까 솔직히 저도 잘 아직 모르겠는 게 맞고요. 네. 뭘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세요? 차이점을 여쭤보셨는데 지금은 뭐 다시 돌아가서 반대로 공통점 같은 거는 궁극적으로 팀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는 또 초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팀이 이 프로젝트나 프로덕트를 왜 빌드하고 있고 어쩌다가 이런 뭐 아이디어나 비전이 생겼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해왔고 그런 거를 보는 거는 뭐 웹2든 웹3든 뭐 똑같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비슷하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투자를 하는 게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뭐 그거랑 또 별개로 조금 더 뭐 마켓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 같다나 뭐 어떻게 마켓이 변할 것 같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때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그거를 잘 인도해주는 가이드해주는 건 궁극적으로 파운더 분들이니까 아무리 투자자여 봤자 뭐 파운더 분들이 제일 그러니까 커팅 에지 그냥 그런 다음이 뭔지를 제일 먼저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운더 분들이 정말 좋고 네 그리고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길게
정말 meaningfully 오래 갖고 갈 수 있는가도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립토에서는. 어쩌면 웹2는 보통 그냥 생각하면 최소한 10년 생각하고 하는데 웹3는 워낙 그 리퀴디티 이벤트가 빠르니까 안 떠나고 네, 얼마나 뭐 안 떠나는 것도 하나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계속 할까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엑시도 되게 감사하기도 한 게, 그러니까 그 코파운더 중에 알렉산더 라슨이라고 그냥 아예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자기는 실은 은퇴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코노믹 인디펜던스를 줄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비전과 그리고 자기네 엑시 인피니티라는 뭐 엑시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3세계 친구들도 있으니 그거를 그런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꿈과 비전을 쫓는 분들이 반대로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숏텀보다 당연히 롱텀 오리엔티드된 네, 파운더들을 그래서 뭐 저희도 투자를 하길 원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겠네요. 이게 돈을 너무 빨리 많이 레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돈을 많이 벌어버리거나, 물론 이게 레비뉴가 아니라 토큰 가치의 상승으로 그런 팀이 많을 테니까 그런 멘탈 예측은 못할 텐데 그래도 뭐 미리 최대한 그 팀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반대로 뭐 얼마나 페일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그동안이든 뭐 페일을 해서 뭘 얻었느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반대로 크립토에 뭐 최근에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는지도 되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크립토 하기 전에는 뭘 했는지, 뭐 웹3를 하기 전에는 어떤 relevant한 experience를 했었는지. 네. 그래도 반대로 뭐 또 차이점이라면은 확실히 웹3 뭐 크립토는 그 정말 연령대가 낮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 여기 계신 뭐 최주원 대표님이라던가 뭐 엄청 막 고등학생은 아니시지만, 예. 뭐 미국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예. 제가 옛날에 몇 달 전에 뵙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세션 하셨던 매셔의 최주원 대표님이 디파이 강의 되게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97년생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요새 97년생과 함께 일합니다. 엄청 젊습니다 했더니 우리 미국에서는 전혀 젊은 게 아니라고 97이. 그래서 그렇죠. 뭐 진짜로 고등학생들도 막 있고. 예, 물론 다 그게 막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barrier to entry가 어떻게 보면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젊은 파운더분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모르는 당연히 그런 거를 많이 갖고도 계시고 뭐 새롭게 보는 뷰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러닝 커브도 저보다 훨씬 더 빠르시고, 네. 그래서 되게 반대로 흥미로운 인더스트리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저도 그 이미 이제 웹2 세대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젊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거시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한국에서는 요새 테라 이후로 뭐 굉장히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네. 그게 글로벌 크립토 씬에서는 테라가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엄청 크죠. 예. 뭐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한국만큼 물론 안 좋은 영향 아니면 뭐 정말 네게티브 임팩트를 많이 끼치긴 했지만, 그냥 진짜 크립토에서 마켓 캡만 보더라도 루나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다 갖고 떨어지니까 뭐 3만 불이 아직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네게티브 임팩트를 꼈었지만, 두 번째로 하나는 한국만큼 어떻게 보면은 네게티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바이어스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지만, 전 테라가 물론 네, 근데 이건 퍼블릭하게 얘기하면 진짜 돌 맞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네. 근데 되게 멋진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게 제가 돌 맞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멋진 네, 일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돌을 맞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한국에서 그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에서 만든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글로벌했던 글로벌 확실했죠.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크립토 히스토리 이벤트 중에 one of the biggest였던 거, 뭐 if not the biggest. I mean 그 스케일로 보면 당연히 지금 크립토 마켓이 뭐 마운트각스 해킹이라던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되는 그런 뭐 2010 몇 년도였지? 17년이었나?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크긴 한데 뭐 거의 그거랑 빗댈 수 있을 정도의 아니면 큰 뭐 어쨌든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를 끼쳤었고 네, 물론 글로벌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되게 네. 혹시 근데 그 테라가 한국 파운더가 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네. 뭔가 한국 프로젝트들에 영향을 줄까요? 해외에서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진짜 뭐 제가 맞게 표현하고 디스크라이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테라는 진짜 이거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기다 막 진짜 뭐 프로드다 뭐 폰지 스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냐 failed project다. 해외에서는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뉴트럴하게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네 미국이든 뭐 제가 보는 건 거의 미국 미디어긴 하니까 미국 미디어에서는 물론 테라가 많이 정말 다뤄지고 있고 크립토 자체를 다 붕괴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 뭐 붕괴라고 아직 뭐 붕괴는 아니지만 테라라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뭐 TBD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뭐 전체 마켓을 다운시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라는 뭐 그건 어떻게 보면 팩트긴 하니까 하긴 하지만 뭐 이게 막 대놓고 막 헤드라인으로 뭐 프로드다 펀지 스킴이다라고는 네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한국 파운더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것 같지는 않으시다는 생각이시죠? 그냥 이거인 거 저는 또 이건 것 같아요. 한국 파운더든 뭐 베트남 파운더든 뭐 우간다 파운더든 그 파운더 분이 정말 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좋은 비전을 갖고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면 이게 어디 계시든 어떤 내셔널리티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할 것 같이 그 파운더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할 것 같이 뭐 이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들은 다 막 좀 이상해 막 이렇게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한번 이렇게 큰 거를 또 해봤으니까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한국 크립토 뭐 파운더분들도 좀 더 뵙고 만나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좋은 탤런트들도 많고 정말 뛰어난 파운더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한국에 네 반대로 조금 더 undervalued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뭐 네 저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한국 파운더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의 웹3 그 파운더들이 언더밸류 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향상하면 글로벌리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거. 이거는 뭐 이게 되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저는 반대로 한국 분들이 되게 뛰어나다고 물론 저도 한국인이니 한국계니까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자신감은 없으실 수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의 실력이 있는데 괜히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막 이렇게 반도 안 되는 그런 좀 셀링이라던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크립토가 아니라 그냥 실리콘밸리든 뭐 미국이든 파운더들을 만나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얘기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파운더 분들은 비전을 셀링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반대로 투자자들을 뭐 그러니까 뭐 현혹을 시키든 뭐 커스터머한테 팔든 아니면은 뭐 직원들을 하이어링을 하든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됐을 때 그러니까 뭐 language barrier 같은 건 아닌데 좀 더 진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건 좀 더 뭐 택티컬한 걸 수도 있는데 뭐 블록체인을 어떤 체인을 쓰느냐도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한국에는 정말 클레이튼을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솔직히 저는 네. 그러니까 뭐 클레이튼이 잘 하고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로 다민한 한 주는 몰랐다. 그러니까 저도 뭐 와서 느낀 거고, 네,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북미에서 인기 있는 체인을 좀 써야 뭐 되는데. 굳이 북미는 아니더라도 근데 뻔하긴 하죠. 네. 그렇죠. 뻔히 잘 알려진. 뭐 지금 잘 하고 있고 뭐 액티비티가 많은 데가 낫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만큼 컴피티션도 많겠지만 네, 이왕 실력 있고 해볼 거면은 제일 큰 무대에 사는 게 낫지.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클레이튼 만나셨는데 클레이튼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네. 좋은 팀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혀. 네. 전혀 아니지만 네. 그냥 아까 물어보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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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을. 네. 네, 그 좀 더 그러면 줌아웃해서 이제 지금 요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동안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VC들도 뭐 앞으로 이제 펀딩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크립토 시장이 뭐 테러와는 무관하게 이제 당연히 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크립토 투자, 웹3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럼 거시경제와 엮어서.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되게 더 좋은 타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훨씬 뭐 되게 높게 평가가 됐던 게 투자자로서는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비트코인 3만 불도 안 되는 거에 들어가는 게 비트코인 6만 불 들어가는 것보다 나니까 그렇게 진짜 롱텀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뭐 미국 VC나 막 이런 많은 포스트들이 있었지만 물론 리세션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분위기는 정말 좀 슬로우 다운이기는 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하시는 파운더 분들이 뭐 시작을 하시든 뭐 계속 하시는 파운더 분들이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에 영향 받지 않고 계속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뭐 썰물이 맞나요? 네, 썰물이 빠질 때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 계속 계시는 분들 어차피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표철민 대표님도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리스펙트를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투자자로서는 더 그냥 퍼포먼스적으로 봐도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statistically speaking. 네. 웹3에서 앞으로 유망하다고 느끼시는 그 섹터가 어느 쪽이세요? 근데 뭐 솔직히 저희가 뭐 어떤 섹터가 막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프레딕트를 할 수는 없고 워낙 어떻게 보면 크립토든 블록체인이든 웹3든 다 아직까지도 정말 네이슨한 정말 초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든 뭐 저희가 생각하든 다른 투자자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이버브가 되고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대로 제가 좀 한국에서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 게임 쪽인 것 같기는 해요. 게임이든 뭐 NFT든 한국에서 워낙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또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게임 회사들이 다 이렇게 크립토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블리자드가 한다, 뭐 EA 스포츠가 크립토 한다 이런 거는 미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되게 한국은 좀 게임과 크립토 블록체인 쪽에 하는 회사들 아니면 파운더 분들이 또 메리트도 있을 것 같고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 어떤 섹터가 핫하다, 뭐 좋다, 막 이거는 저도 진짜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뭐 솔직히 저도 뭐 NFT 이런 거 다 미스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네. 뭐 근데 뭐 저희가 원래 많이 보는 뭐 디파이라던가 뭐 레이어 1, 레이어 뭐 좀 레이어 2도 있고 뭐 NFT culture related investments 저희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좀 많이 한 게 또 다오 쪽도 저희가 직접 다오 멤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오 관련된 툴이라던가 뭐 이런 쪽은 계속 많이 투자를 액티브리 하고 있어서 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두어 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벌써 네. 네.
네. 너무 크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사실 대학교 일은 거의 내버려두고 거의 사업 지금 NFT에 빠져서 이쪽 웹3에 빠져서 이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23살 창업가인데요. 이제 저는 사실 원래 게임 개발자였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한국 저물링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서 상 타면서 원래 게임 개발 꾸준히 했는데 P2E 쪽을 먼저 보면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P2E부터. 근데 제가 P2E를 봤을 때 느낀 거는 P2E들은 대부분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작품성이나 게임의 퀄리티를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그 토크노믹스적인 그런 걸 더 중요시하는, 그리고 유저들도 그걸 더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정통 게임 개발자 혹은 인디 게임 개발자 출신에서 그런 걸 지켜봤을 때는 또 주변의 어떤 게임 유저들에 대한 반응, 정통 게임 유저들에 대한 반응을 봐도 그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임의 본질과 좀 떨어진.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재미있고 게임의 본질에 가까운 P2E를 만들고 싶은 입장이고 그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진행 중인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왜 잘 없는 건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맞는 답일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냥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웹2와 웹3의 차이라면은 웹2가 당연히 히스토리가 길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라던가 센트럴라이즈된 게 더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온 것도 당연히 더 많고 뭐 게임 엔진들도 훨씬 많고 이미 하고 있던 게 많아서 더 쉬운 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블록체인이라던가 뭐 진짜 P2E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블록체인이든 웹3든 다 크립토가 워낙 early여서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정말 좋은 회사나 게임들, 그리고 좀 더 P2E가 가는 방향에 뭐 어떻게 보면 XE가 뭐 first generation이었다면 뭐 second generation이나 third generation은 저희가 뭐 저도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를 열심히 했어서 그 정도 이상의 게임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고 싶은 게 뭐 저희 꿈이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걱정한 부분인데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솔루션에서 투자를 맡고 있는 배상우라고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많으시고 기존 전통적인 이제 VC 업무도 하셨고 크립토도 하시는데, 그럼 포트폴리오 매니징은 어떻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어쨌든 크립토는 완전 데디케이트로 좀 인디펜던트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백오피스, 뭐 이건 되게 디테일한 거에는 백오피스를 원래는 처음에는 같이 쓰다가 그것도 아예 조금 새로 하이어링을 했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와 콜라보 커런시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계속 파운더 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뭐 필요하면 전화를 하고 아니면 뭐 보드 미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그냥 저희 팀에서도 실은 뭐 포트폴리오 포커스된 팀이 좀 더 구성이 돼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2010년과 2017년과 2022년의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규모나 캐파시티가 좀 당연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하는 팀도 당연히 좀 더 커졌고, 물론 그만큼 포트폴리오도 많아졌지만 또 근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아니면 그런 스테이지의 회사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매니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는 좀 더 높아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콜랩 커런시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자주 거의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당연히 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체크인 정도만 이더라도.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텔레그램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막 공유하고, 그러니까 파운더 팀이랑 계속 그렇게 뭐랄까 in close contact를 하고 있는 게 저의 매니지먼트 뭐 스타일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프랍 트레이딩 하는 회사의 한국 법인을 맡고 있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다름은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투자하시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준이 단순히 이제 토큰 가격 상승인지 아니면은 그 외적인 다른 요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mutually exclusive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회사가 퍼포먼스든 뭐 매트릭이든 더 높아졌으니까 토큰 가격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거랑 별개로 뭐 예를 들어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토큰 가격이 따로 없으니까 토큰 가격이 높아져서 지금 투자한 것보다 더 성공했냐라고 말하면은 뭐 아니다라고 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거기가 지금까지 해온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디벨롭먼트라던가 또 팀이라던가 계속 그런 거를 향상시키고 이제 자기네가 하기로 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로드맵을 계속 따라가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웹2랑 웹3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가 하기로 했던 거를 그 이상으로 이뤄내면은 당연히 더 잘하는 팀이고, 자기네가 하려고 했던 프로덕트 로드맵보다 뭐 좀 더 딜레이는 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팀은 당연히 안타깝지만 페일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거랑 별개로 그냥 토큰 프라이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높아지든 그런 건 오히려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